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기사 맥 잡기, 여러분들한테 건축계획 시원하게 맥을 짚어드릴게요. 자, 이 건축기사 맥 잡기 첫 번째 시간은 출제경향 분석인데, 자, 출제경향 분석에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특히나 건축계획 과목은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즉,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공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목표 점수를 획득하기가 쉬운 과목이 건축계획이에요. 그래서 건축계획 과목은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해서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그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왜? 여태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나올 가망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한 번 나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이 기간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시험에 잘 나왔던 키워드들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도 내가 원하는 목표 점수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 건축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계획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고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 합격하더라. 이 얘기는요, 세상 천지에 있는 강사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순서를 거꾸로 먼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합니다.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출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느냐, 그걸 기본 이론 내용에다가 표시를 하면, 그러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표시된 내용이 많을 것이고, 어쩌다가 나왔다든가 또는 거의 출제가 안 됐던 문제들은 표시된 내용이 아예 없거나 적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공부할까요? 그렇죠. 표시가 많이 된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게 회마다 매년 매 회마다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되더라. 그래서 순서를 바꾸자 이거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기본 이론을 출제되었던 내용만 공부를 해도 우리는 합격에 도달할 수 있더라.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 다른 시중에 있는 교재들도 다 이런 분석표를 냅니다. 어느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느 문제가 어떤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비율, 내가 이 비율을 알면 뭐해요? 어차피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장마다 출제되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좀 많으면 4-5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맞추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일단 1장부터 9장까지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파트를 제가 별로 표시를 했고,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태까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의 문제들이 나왔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있다. 그러면 굳이 한솔 아카데미 교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빨리 책을 펼치세요. 펼치셔가지고 1장 총론에서는 건축 과정과 치수 계획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POE와 모듈에 관해서 시험 문제 물어보더라. 별표 치세요. 이 두 개 빼고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나와봐야 어쩌다가 한 번이 언제마다 한 번이냐? 한 10년마다 한 번? 10년마다 한 번 나오는 문제는 맨날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버려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 체크하시고, 다음에 주거건축으로 넘어갑니다. 주거건축 넘어가시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단지 계획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주거면적 기준, 그 다음에 평면 계획,
그 다음에 각실 세부 계획. 그런데 책을 보니까 평면 계획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각실 세부 계획에도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왔느냐. 그래서 평면 계획에서는 특히 동선, 그 다음에 각실의 방위에 관한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각실 세부 계획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또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었냐면 부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둘째치고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거 형식상의 분류. 거기 교재에 보니까 계단실형, 평복도형, 중복도형, 집중형 이런 것들 있죠. 걔네는 시험 문제 매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층형, 복층형, 복층형에 대한 시험 문제 매번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평면계획에 대한 내용은 단독주택의 평면계획에 대한 내용과 공동주택의 평면계획에 관한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공부하셨던 평면계획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높이가 높죠. 그러니까 계단으로 걸어 올라다니면요, 숨차 죽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에 물어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거단지 계획은 단독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큰 지역에 주택용 건축물을 지으면 그걸 주거단지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거단지 계획에서는 근린주거 이론 시험 문제에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래서 근린주거 이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근린생활권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다음에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그걸 단지계획에서는 교통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통계획에 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상업건축으로 가면 상업건축에서 보니까 은행이 키워드가 하나 달려있죠.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은행 빼고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기출문제만 보세요. 그래서 은행 파트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만 문제하고 답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이론 내용까지 보실 것도 없어. 다음에 사무소, 상점, 백화점 각각의 키워드들 정리를 하면 사무소에서는 평면 형식상의 분류, 얘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 봤더니 개실형, 개방형, 오피스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이 하나의 공간 내에 같이 뭉쳐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 계획도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에서는 엘리베이터 계획이 아파트보다는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고, 다음에 상점 가시면 상점의 방위, 그 다음에 상점에서의 평면계획. 그래서 상점에서의 평면계획은 상점 내부에서의 동선계획하고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점 안에서 동선은 진열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평면계획하고 진열장 계획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백화점에서는 백화점의 기능,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부분을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동선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가 사무소하고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시면 엘리베이터를 주로 타시나요?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나요? 에스컬레이터를 타지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내용이 있다. 정리하시고, 다음에 교육시설로 가시게 되면 학교, 유치원, 도서관 이렇게 구성되는데 유치원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도서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학교는 교사의 배치형, 여기서 얘기하는 교사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실이 있는 학교의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게 또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학교의 운영 방식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이제 교실 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가끔씩 출제가 되더라. 다음에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서는 출납 시스템, 책을 어떻게 빌리고 책을 어떻게 보느냐, 그 출납 시스템에 4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징을 시험 문제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공간 열람실 계획과 책을 보관하는 공간 서고 계획이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산업건축으로 가면 산업건축은 공장만 주구장창 시험 문제 나오는데 건축 형식에 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고요. 또 공장의 레이아웃 형식, 4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4가지 형식에 대해서도 특징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지붕 형식에 관해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키워드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에 숙박시설은 호텔에 관한 내용인데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레스토랑도 거의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고요. 주로 호텔이 출제가 되는데 호텔의 종류를 여태까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호텔의 기능, 객실 계획에 관한 내용을 시험 문제에 물어봤었고, 다음에 의료시설로 넘어가게 되면 의료시설은 병원에 관한 내용인데 병원의 건축 형식, 그 다음에 병원을 구성을 할 때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 병동부 이렇게 3가지가 주된 기능인데 이 각각의 기능이 어느 정도 면적 배분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제 면적 구성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 병동부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외래진료부에서는 각 과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러니까 치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 이런 각 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그래서 간략한 내용들만 정리하시고, 중앙진료부에서는 수술실에 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술실 이외에는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병동부에서는 병실하고 병실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간호원들이 대기하는 공간, 그래서 간호사 대기실에 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문화시설로 가면 문화시설은 극장과 미술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극장하고 계획 방법이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영화관이에요. 그래서 영화관하고 극장은 명칭만 다를 뿐 계획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미술관하고 계획 내용이 똑같은 애가 뭐냐 하면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계획 방법이 똑같다. 자, 그래서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실 것은 극장의 평면 형식. 자,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시거리에 관한 내용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무대 계획은 무대와 관련되어 있는 무대 장치의 여러 가지 용어들. 그래서 무대 계획은 용어에 관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다음에 미술관에서는 관람자들이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관람하는 형식, 그걸 순회 형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특수 전시 기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특수한 전시 기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게 자연 채광 형식에 대해서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 다음에 건축사. 우리가 제일 공부하기 싫은 부분이 건축사 부분이죠. 그래서 건축사는 서양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로 구분이 되는데 서양 건축사에서는 양식의 시대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전 건축, 중세 건축, 근대 건축
예, 근세건축, 근대건축, 현대건축으로 넘어오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는데 시대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조금 내용을 비교해서 봐두실 게 그리스 건축하고 로마 건축을 우리가 고전 건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 건축의 특징과 로마 건축의 특징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와 고딕 건축을 우리가 중세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마네스크하고 고딕 양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구성 요소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근대 건축이 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건축하고 근대 건축부터는 여러분들이 건축물 명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귀찮지만 건축가의 이름을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하고 답만 여러분들이 좀 살펴두자. 다음에 한국 건축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대 양식은 서양 건축사하고 비교해서 외울 건 없고요. 전통 건축 양식의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의 특징, 그리고 각각의 사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그러면 건축사 부분이 공부할 분량이 많지만 대폭 줄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어쩌다가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들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하고 답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공부의 부담감을 줄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